네, 매주 목요일 저희랑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거 뭐 요즘 좀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시장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우리 시장 조금 오늘은 뭐 소폭 반등했습니다만 너무 약한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화수에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올라갔는데 또 어제는 우리 시장이 또 한 25포인트 빠져버렸어요. 근데 전일 또 미국 시장이 또 보합이라든지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또 IT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물가하고 성장률만 보고 이 물가하고 성장률이 그러니까 물가가 확 꺾이거나 성장률이 확 올라가는 형태가 있으면 무조건 IT가 반등을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단 이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제 주말에요. 파월하고 옐런 그 재무장관이 발언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월 인플레이션 전망치에 대한 수정을 좀 했는데 뭐 파월이야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지금 코멘트 내용이 아마 자료에 나올 텐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계속 지속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파월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죠. 내년에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옐런마저도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주말에. 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물가 정상 수준 회복될 거지만 당장은 팬데믹이나 공급 차질 영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파월은 임금 압력이 지속된다. 내년 공급망 제약 속에 고물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파월은 그럴 수 있어요. 내년에 바뀌니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또 네.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는 또 의장이 굉장히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너네 이렇게 내년에도 고물가 가는데 잘 생각해 뭐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옐런 장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코멘트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헝다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생각외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오니까 옐런 장관도 우리는 통제는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내년에 고물가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면 원유 재고가 많이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유가보다 더 중요한 건 구리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두 개의 선물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니까 원유나 유가에 대한 선물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게 구리고요. 네. 이게 WTI거든요. 근데 보면 구리는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선물이 지금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죠. 급락했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유가도 어느 선 85불 이상에서 계속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어제 원유 재고가 증가되면서 실질적으로 걸레복이 들무게 한 2% 이상 많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나오니까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지속적으로 뭐 계속 고물가는 유지하겠지만 고점의 형상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동안 가장 못 갔던 IT가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가 계속 가려면 11월 FOMC 회의가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네. 옐런이나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 점도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FOMC 위원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월 3일 날, 2일 날에서 4일 날까지 얘기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일이니까.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요 자료는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겠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빨리 이걸 돌려야 되면 지금 돌릴 수 있는 거 이거 나오네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요. 예, 지금 지난번에 100 위에서 올다가 65로 확 떨어졌어요.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성은 계속 공급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재정 지출을 못 하니까 경기가 못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게 1.2조 달러는요. 그냥 바로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조 5조 달러는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견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복지 법안이잖아요. 복지 법안 중에서도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는 바로바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 4조 이하로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미국 인프라 투자하고 11월 FOMC가 나와야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 이게 전환할 네. 수 있는데 아직은 옐런 장관이나 파월 장관에 대한 발언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은 유가가 떨어졌고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지속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밴드를 예전에 2,800 제가 70 정도 잡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아.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구리 가격이나 유가가 약간 둔화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2,900선 초반에서 3,250선 잡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지금 IT는 올라가지만 지수는 또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요. 그런 예.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장이 그래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3,030에서 3,050 정도의 강력한 그러니까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50을 돌파하면 3,200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05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쪽의 순환매만 계속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당장은 이제 원유 재고가 증가돼서 원유 가격이 막 고점에서 있고 구리 가격도 떨어졌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이런 형태가 일어나려면 경기도 살아야 되고 인플레이션도 급락해야 되는데 유가가 급락하려면 오펙의 정산. 그다음에 경기가 살려면 아까 저 OECD 경기 선행 지수 확 떨어졌잖아요. 89로. 그게 살려면 지금 시중에서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안 푸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두 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기술적 반등수에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낙폭과정 기술적 반등 IT 나오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변곡점을 11월 FOMC 회의 그리고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또 짚어주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더 힘을 좀 잃고 있거든요.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제가 네. 8월 달부터 정책 관련주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이랬어요. 정책 관련주 너무 많이 간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10월 들어서 마지막으로 컨텐츠라든지 제가 이 컨텐츠나 엔터도 8월 말 9월 초에 얘기했던 종목이죠. 근데 엔터주도 거의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맞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책 관련주가 많이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매년 11월, 12월 달 뭐가 있습니까? 양도세 이슈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 관련주에서 내년에 다시 상반기에 가더라도 올해는 양도세 이슈 때문에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별주도 HMM 같은 경우라든지 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갔다 또 급락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을 조금만 보신 분들이라면 개별주들이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차익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자금들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매력적인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라든지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그동안 가장 많이 못 갔던 IT를 보는 네, 거죠. 반도체. 왜냐하면 예.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낙폭과대 대형주나 IT 주식은 배당 매력이 부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실적 호전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주가가 상당히 못 갔던 섹터와 올해 빅베스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재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못 갔던 섹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죠? 건설하고 조선. 아,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책 관련주가 많으니까 많이 못 갔으면 정책 관련주로 자금이 다 몰려버리면 이제 이쪽은 여전히 왕따인데 네.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그쪽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그쪽은 차익실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달 동안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제 그동안 많이 못 갔는데 가격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황 호전이나 실적 호전이 있고 오는 상반기 상반기 9월까지 실적이 되게 좋았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네. 배당 매력이 부각되는 이런 쪽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정책 관련주 어떻게 됩니까? 정책 관련주도 그동안 못 갔던 정책 관련주는 여력이 있겠지만 너무 많이 갔던 건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네. 미국이 일단 법인세 인상 예고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수를 확장을 했어요. 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면 세수가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면 가장 정부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양도세라든지 이런 조세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조세장이 큰데 대중적으로 봤을 땐 조세장이 그다음에 없죠.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정책을 가져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양도세를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지수를 많이 올렸던 종목을 많이 올렸던 그 스마트머니는 당연히 주주명부에 안 잡히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세금 정책에서 어떤 스탠스를 딱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이슈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12월이 딱 끝나고 내년 1월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양도세 이슈가 다시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겠죠. 근데 OECD 경기 지수가 지금 아까 108에서 80 매서 탁 떨어졌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 파월이나 옐런이 계속 전망치 수정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낙폭과대 종목이나 이렇게 굉장히 가격 매력이 발생된 거는 12월까지밖에 못 볼 거고 내년 1월 달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시 정책 관련주를 공략하겠죠. 그럼 그때까지 그렇군요. 정책 관련주 어떻게 하겠어요? 빼놓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가 계속 베풀이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지는 뻔히 보일 거고 나머지 뺀다고 해서 계속 빼진 않아요. 정책 관련주가 2달 남았는데 왜 계속 빼요? 올렸다가 높은 곳에서 또 빼고 올렸다가 높은 데 빼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정책 관련주는 변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익 실험 좀 하고 그다음에 낙폭과대나 이렇게 IT 실적 개선 너무 많이 떨어진 종목은 연말까지만 보고 내년에 다시 정책 관련주 돌아가고 이런 메커니즘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1월 FOMC 회의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의 금액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바뀔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FOMC 결과 나오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은 11월 달도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공화당 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대응 전략을 쏙쏙 쉽게 말씀해 글쎄요. 주셨습니다만 대응하기 참 쉽지 않은 장이겠구나 이런 쉽지 않아요. 생각도 함께 예. 듭니다. 자, 연말까지는 일단 건설 조선에 집중을 하시고 내년 연초에는 또 정책 관련주 다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